경기도 김포의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 15톤 적재함 가득 압축 페트병을 실은 트럭 한 대가 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과연 이 많은 페트병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색상별, 재질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분쇄 후 세척 과정을 거쳐서 섬유 소재 원료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들어오는 양이 100여 톤이 들어오고요. 처리하는 작업량 또한 하루 5, 60톤 이상 되다 보니 공장 내부에선 거대한 자동화 설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작업은 결코 간단치가 않은데요. 관건은 바로 이물질과의 싸움입니다. 라벨을 제거하는 장치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페트병의 경우 라벨 제거가 특히나 더 어렵다는군요. 이거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은 또 제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벨 제거하는 공정이 12번에 거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생산 단계에서부터 접착제로 단단히 부착시키거나 두껍고 무거운 라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성소다를 넣고 끓인 물에 잘게 자른 페트병을 넣고 삶아주는 작업만 12번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쏟아져 나오는 페트병들 사이로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갈색 나오는 것 같은데 착색이 백색이고 뭐 잡색이 나오는 거 못 보는 거 바람이 나머지 맞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트 소재의 플라스틱이라도 이렇듯 꼼꼼하게 분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색인 경우에는 쓰이는 용도가 다양하고 그린이라든지 맥주병 각 색상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춰 온종일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이는 작업자들. 잠시만 있어도 귀가 먹먹해지는 터라 귀마개는 필수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몇 시간 골라내세요? 8시간 걸려요. 계속 들죠. 분류가 끝난 페트병들은 곧장 다음 공정으로 향합니다. 바로 일정한 크기로 잘게 분쇄시켜주는 작업인데요. 고품질의 실을 얻기 위해선 조각의 크기가 균일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페트병에 들러붙은 각종 이물질들을 씻어내기 위해 세척과 소독, 건조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재생 섬유의 원료가 되는 플레이크 형태로 1차 가공이 마무리됩니다. 완성된 제품은 700kg 단위로 자리에 포장됩니다. 이게 모든 공정이 거친 마지막 제품입니다. 아,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예. 그야말로 버려진 페트병의 환골 탈태. 새로운 모습으로 말끔히 탈바꿈에 성공했는데요. 원료화로 해서 바로 녹이면서 섬유를 뽑게 됩니다.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원료가 도착한 곳은 경북 의성의 재생섬유 생산 공장. 들어온 원료의 양만 봐도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실을 뽑습니다. 패딩 잠바에 들어가는 솜이나 그다음에 카시트 안에 들어가는 솜, 그리고 매트리스, 소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쓰이는 만큼 주문에 따라 맞춤 생산을 하기 위해선 그만큼 다양한 색상의 플레이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하루에 한 100톤 정도. 그런데 지켜보니 외부에서 곧장 2층으로 들어서 옮기는데요. 알고 보니 2,000평 규모의 넓은 공장 안에서도 플라스틱을 녹여 실로 뽑아내는 메인 공정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군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은 바로 색상을 조색하는 작업입니다. 마치 미술 시간을 연상케 하는군요. 여러 가지 원료를 가지고
서로 섞어주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아, 여러 가지 원료인데 같은 종류예요? 아닙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인장력과 그 녹는 그 융점 그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골고루 섞어줘야 작업이 잘 됩니다.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재료를 섞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인데요. 자칫 재료가 잘못 섞이게 되면 전체 작업을 다시 해야 할 만큼 예민하고도 섬세한 작업이랍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계량된 플레이크들은 아래쪽 컨베이어 벨트로 떨어지며 고르게 배분되는데요. 작업자가 그 위에 뭔가를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블랙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플라스틱 칩입니다. 아, 플라스틱을 또 섞는 거예요? 예, 저게 이제 블랙 색깔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펠릿이라 불리는 이런 칩들은 포장재나 일회용 컵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깨끗한 부산물로 만들어낸 고순도의 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건조된 플라스틱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기본 온도 250도에서 280도 가량의 열을 가해서 그 플라스틱을 녹여서 200도 이하면 플라스틱이 녹지가 않고 300도 이상 돼버리면 플라스틱이 타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작업자가 곁을 지키며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녹인 플라스틱 액체를 내뿜게 되는 방사기의 작동을 잠시 멈춰두고 조심스레 뭔가를 떼어내는 작업자. 그런데 기계에서 떼어내자마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끈적하게 엉겨붙는 모양새입니다. 곧이어 준비해둔 새 부속품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두껍게 장갑을 착용하고 있지만 언뜻 보기에도 열기가 상당해 보입니다. 플라스틱을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안에 알루미늄이라든지 오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망을 통해서 한번 걸러주게 되는데 그 망을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길은 그야말로 멀고도 험합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는데요. 마치 공기청정기 필터를 갈아주듯 2~3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거름망을 교체해줘야 한다는군요. 노란색 알루미늄도 들어있고 녹지 않는 그런 불순물 원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작업 과정 내내 반복된다는 고열 속 불순물과의 사투. 때문에 작업자들은 크고 작은 영광의 상처들을 지니고 있다는군요. 이게 몇 도나 돼요? 아, 250. 많이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요? 네. 옛날에 여기 많이 뜨거웠어, 여기. 여기. 많이 아파요. 옛날에 나 병원 갔다 와요. 영국. 영국?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업을 할 때면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 방적기만 해도 2개 라인에 16기나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공장이라 같은 근무자에 속한 팀원들끼리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실을 만드는 그런 기계 장치입니다. 마침내 노즐을 거쳐 압출돼 나오는 재생 플라스틱 원사.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실이 잘 나오고 있나 안 나오고 있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잠깐만, 나지야 다시. 나지야 다시. 황급히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는 작업자.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하, 실을 뽑아내는 압출 노즐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애써 뽑아낸 실들이 잔뜩 엉켜붙은 모습인데요. 여기가 지금 실이 끊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밑방울 치는 게 실이 끊긴 거예요? 이게 아직 끊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뜨거운 상태라 물방울이 맺힌 듯 보이지만은 바닥 사이에 들어간 공기층 때문에 결국엔 실이 끊어지고 만답니다. 기계 꺼. 실을 내려받는 아래층은 그야말로 비상사태. 서둘러 전원을 내렸지만 이미 엉망이 됐군요. 야, 시한테 빨리 잘라. 하지만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실뭉치에 작업자들의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부장에 서면 많이 힘들어. 그 사람 바빠.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위층으로 올라온 작업자들. 실이 빠져나오는 압출기의 노즐을 확인해 보는데요. 이 노즐 팩 장치 하나의 무게만 무려 100kg이 넘기 때문에 이동 시에는 크레인의 힘을 빌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저희가 쓰는 팩이 오물이 많이 차게 되면 액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며 노즐 팩을 교체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 와중에도 기계는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서둘러 교체 작업을 끝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노즐 팩 조립 과정입니다. 여기 전체 공정 중에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일명 모래, 불순물을 좀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실을 뽑아내는 압출구인 동시에 마지막 필터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노즐 팩. 그래서인지 내부 구조 역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군요. 총 3개의 망을 씌우고 있습니다. 점점 망이 더 촘촘해지는 겁니다. 거르고 또 거르고 단 한 톨의 티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바깥쪽 덮개를 덮고 16개의 볼트까지 조여주고 나면은 새로운 노즐팩 조립 작업 완료. 작업을 끝낸 장치는 다시 공장을 가로질러 압출구 안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근데 왠지 그 모습이 그 옛날 연탄불을 갈아주던 그때 그 시절의 풍경과도 비슷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이렇듯 작업자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다시금 무사히 가동되기 시작하는 재생 섬유 압출 작업. 16대의 압출기가 동시에 가동되다 보니 하루 3-4번은 이렇게 노즐팩을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아래층으로도 다행히 잘 내려오고 있는 것 같군요.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일까요? 물로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냉각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실이 엉켜 붙어요. 플라스틱을 뜨겁게 녹여서 뽑아내는 실이다 보니 여러 차례의 냉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답니다. 뒤를 이어선 여러 대의 롤러를 이용해 뽑아낸 실을 빠르게 감아서 4배로 늘려주는 연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 실의 굵기와 내구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롤러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실의 굵기도 가늘어진다고 하는데요. 공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늘려주는 거죠. 보통 80도, 90도 그래야 많이 늘어나요, 실이. 그런데 자꾸만 시선을 사로잡는 이 거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막 거품 같은 것도 생겼는데 이걸 부드럽게 하는 약품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합성 섬유다 보니 정전기 방지를 위해선 첨가제가 추가로 들어가야만 한다는군요. 한 번 작업할 때마다 약 20톤가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곳. 1시간여의 건조 과정이 끝나면 재생 폴리에스터 생산 작업 완료. 여기에 거래처 주문에 맞춰 커팅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커팅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버려진 페트병이 진짜 섬유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어디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거는
아까 이쪽에서 내려온 나오자마자 잘라왔는 실이고, 그리고 이거는 최종 포장하는 실. 원사 역시 지름 1mm로 얇게 뽑혀서 나온 것이지만 최종 제품에 비하면 굵기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설 연휴 직전 마지막 생산 물량을 출고하던 날이라 포장 작업 역시 눈코뜰 새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날 출고된 물량만 24톤. 지게차로 무려 96번을 옮겨야 했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